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3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13주차는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로 해양 생태 환경에 대해서 할 텐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해양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미세 플라스틱, 그 다음에 기름 오염, 유류 오염에 대해서 3차시에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시에서는 해양 생태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는 바다는 뭐든지 포용하고 쓰레기가 됐든 육지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다 받아서 해결해주는 이런 걸만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제 육지의 농토가 부족하고 농업 시대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바다를 메꾸기 시작했죠. 그래서 간척 사업이라는 걸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바다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바다가 여러 가지 파괴가 되게 되니까 이제 바다에 대한 어떤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법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해양수산부가 만들어지기도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2016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해양생물보호구역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해양생물보호구역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이제 이 가로림망에, 이 충청도에 있는 가로림망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함으로 인해서 하려고 계획을 짬으로 인해서 이제 그게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면서 해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죠. 이렇게 이제 바다 생물들이 살 공간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서 다른 문제가 발생했는데, 가로림망은 보시다시피 이제 충청도에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똑같은 것을 막아서 이제 바다는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밀물과 썰물이 있는데, 이런 밀물과 썰물이 이제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조석 차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바닷가에 가서 보면 그 바닷물이 들어올 때 물이 이제 출렁출렁 이렇게 차 있잖아요. 그런데 물이 빠지게 되면 이제 갯벌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 물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이제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발전기를 달아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위치의 에너지라고 하죠. 높이에 따라서 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 이제 댐에서 수력 발전을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댐을 막아서 이게 물이 이렇게 조류가 들어올 때 수문을 열고, 그리고 이제 가득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나갈 때 수문을 열어서 그 에너지로 인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많은 생물들이 이 서식 공간이 없어지고, 또 특히 이제 어민들의 그 어업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거의 폐지되다시피 한 상태고, 오히려 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받아서 관리를 좀 더 촘촘히 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바다 이용인데, 최근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보호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기의 대부분이 지금 석탄 에너지입니다. 석탄을 태워서 거기서 이제 수증기를 발생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죠? 미세먼지라든지 또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럼으로 인해서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탄소 중립, 2050 탄소 중립이 파리 그 기후변화 협약의 기본이자 이걸 제출하도록 돼 있고 우리나라도 이걸 수립을 했죠. 그걸로 인해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석탄 발전인데 그렇다고 해서 전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대안이 이제 이런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산내 육지의 그 산 속에 지었죠. 그 산 속에 지으려면 어디다 지어요? 산 능선에 지어 바람이 통하겠잖아요. 바람이 이렇게 통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로 거기에 이제 그 나무를 베내고 이런 그 풍력 발전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산림을 산림을 파괴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녹색 충돌이라고 그랬죠. 오염을 적게 하는 태양광이나 풍력을 많이 확대하고자 하는데 상대적으로 또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숲을 파괴하는 것이니까 녹색과 녹색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그 산림을 파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바다죠, 바다. 바다에서 하는데 이제 바다에는 바람이 이제 일정하게 많이 불죠. 산에는 그렇다 하는데 그리고 육상 풍력에 비해서 또는 태양광에 비해서 녹지 훼손이 적기 때문에 이 대안으로 이제 해양을 이용하는 것이 이제 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해양 쪽에서는 다른 어떤 특별한 아직까지는 피해는 없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어민들이 여기서 어업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어부들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있어요. 이쪽에 이제 어구 같은 거, 특히 어초, 그러니까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그런 집들을 같이 여기다 만들어 준다든지, 과거에 이렇게 배가 다닐 수 없었는데 이제 배도 다닐 수 있게 한다든지 어업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의 그 이익금을 어민들하고 같이 조금은 분배를 한다든지, 그리고 여기에 특히 철새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되죠.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바다에 철새 이동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색을 칠한다든지 해서 철새들의 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해상 풍력이 대규모로 개발하기 위한 이런 그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해상 풍력에 대한 어떤 이제 계획을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단위로 입지를 할 수 있는 이런 단지가 유리하기 때문에 입지보다는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기가와트는 약 10억 와트에 해당되는데 1기가와트 해상 풍력을 만들면 25만 가구 정도 열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해요.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유리하죠. 특히 이제 동해안보다는 서해나 남해안, 제주도 이런 쪽은 바다가 깊지 않기 때문에 해상 풍력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죠. 지금 현재 군산 앞바다 그리고 우리나라 신안군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해상 풍력이 건설되고 있고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12기가와트 이따가 25 해보세요. 그러면 몇만 가구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엄청난 양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고, 전차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탄소 중립 정책 때문에 그 태양광이나 이런 그
해상 풍력 같은 이런 발전 시설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석탄 발전을 줄이가는 추세이고, 이런 데 바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양 심청수, 우리 마트에 가면 팔잖아요. 우리가 이제 마트에 사 먹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깊은 바다의 이 물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미네랄도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먹는 물로서,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양식 많이 하잖아요. 우리들이 지금 해로 먹는 상당 부분은 뭐 광어라든지 또 도미라든지 이런 상당 부분은 다 양식이에요. 근데 깨끗한 물이 이 심층수라는 거죠. 이런 심층수를 이용해서 양식을 하고, 또 농업용수로도 이용할 수 있고 건강한 레저용수로서도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야의 그 해양 심층수를 끌어다가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제 그 홍도라든지 또는 거제도에 가면 뭐 마라도, 아니죠, 제주도에 가면 마라도 뭐 이런 데 섬이 있잖아요. 이런 곳은 댐이나 하천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실 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닷물을 끓여다가 그 상소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던 역삼투 방식, 그러니까 바닷물에서 소금기라든지 미네랄을 걸러내고 순수한 물만 받아내는 그런 방식이 역삼투 방식인데, 그렇게 해서 물을 이제 맛있는 물로 만드는 이런 일들도 하고 있는 것이죠. 해양 생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3분의 4, 4분의 3,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바다로 할 수 있어요. 육지가 4분이 되니까 표면적의 4분의 3이고, 평균 수심이 3,800m예요. 우리 무등산이 1,181m가 되죠.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이상 깊은 곳이죠. 이렇게 깊은 곳까지 바다는 사지고 있고, 그런 데 따라서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생물들이 살고 있고, 또 생물과 생물 간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역시 이제 유기적 순환계를 이룬다면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말이고, 바다는 여기 보시면 한 150m까지, 150m까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물들이 살고 있어서 생산을 한다는 거죠. 거대한 생산 시설이라는 것이죠. 바다에서는 광합성을 함으로써 그렇게 플랑크톤들이 이제 물고기한테 먹히고, 또 물고기는 뭐 여러 가지 바다 생물이라든지 또 사람들에게 그 식량 자원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생산하는 이런 생산층이고, 여기는 이제 소비층, 깊은 곳은 소비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육지는 대부분 북반구에, 적도를 중심으로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고, 남반구는 주로 이제 바다죠. 그러니까 호주라든지 이런 섬나라들은 다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이제 바닷물로 덮여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지구상의 우리 97%가 바닷물이에요. 호수와 강물은 지표수는 0.03%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3%가 민물인데, 이 중에 3% 중에서도 거의 여기 보십시오. 2.97은 얼음이라든지 또는 빙하라든지 이렇게 돼 있고, 지하수라든지. 우리들이 주로 이용하는 호수와 강은 0.03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물은 바닷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갯벌, 해안 습지, 그 다음에 연근의 습지, 이런 곳에서 대부분의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먹는 각종 조개류, 회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잡아놓은 어떤 생선류들이 거의 바다에서 이렇게 생산돼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해양 생태계의 역할은 뭐냐? 해양도 역시 생물권, 바이오스페이스 이렇게 생물권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 육지와 마찬가지로. 근데 실제로 육지보다는 해양에서 생물이 90%, 그러니까 육지의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생태계의 근간이 바로 바다이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구 기후죠. 바다가 없다고 생각해서요. 정말 큰일 나겠죠. 우리가 이제 그 알베도라는 것도 배웠잖아요. 아스파트 같은 경우 열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도시 열섬의 원인이 된다고 했는데, 바다의 경우는 열을 흡수해서 그러니까 바다 자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열을 상당히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추운 겨울에는 열을 방출함으로써 따뜻하게 해주는, 우리나라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닷가에 가면 여름에는 좀 더 시원하고 또 겨울철은 좀 더 따뜻하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지중해 같은 경우도 특히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온을 고르게 해주는 어떤 지구의 기후 조절 역할도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 온난화의 조절 역할도 해주고, 특히 이제 바다는 지구 산소 공급량의 3분의 2 이상을 생산한다는 것은 플랑크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광합성을 많이 해서 산소를 많이 방출을 하는 거죠. 산소를. 그럼으로써 지구의 산소 공급량을 늘려주고,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한다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그만큼 흡수하기 때문에 거대한 이산화탄소 흡수 탱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후 온난화를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 그래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곳을 제공하고 기후 온난화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들을 바다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제 해양 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먹는 수산자원 거의 매년 8천만 톤 이상의 생선이라든지 뭐 이런 수산 식품들을 바다가 생산해 주는 것이죠. 지구 전체의 동물 단백질의 16%, 우리도 이제 상상국은 육류보다는 생선을 먹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특히 아프리카라든지 섬나라, 해안 국가는 거의 대부분 어떤 쇠고기나 돼지고기보다는 생선으로부터 단백질을 공급받는다는 거죠. 아시아 국가, 한국과 일본 세계적으로 약 10억 명 정도는 상당 부분 중요한 단백질로서 이 생선, 수산 자원을 바다로부터 얻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전 자원 공급은 유전자원 공급원이라는 것은 바다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생물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태 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치료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해면 동물로부터 백혈병을 예방해 주는 것, 또 산호에서 뼈 적합 물질, 홍조류, 진단용 화학물질을 만드는 상어껍질에서 항전염병 화학 물질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거대한 석유도 대륙붕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있어서 석유 자원이 있고요. 광물 자원, 이런 것들을 바다에서 얻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해양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비행기로 운반할 수 있는, 수송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비행기는. 그때 거의 대부분 이제 바다 컨테이너선을 이용해서 수입과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해상 교통이고요. 그 다음에 광물 자원, 조간대나 해빈 해수욕장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데서 다이아몬드, 금 이런 많은 광물들을 이렇게 생산해내고 있죠. 그 다음 생물자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환경자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바다로 갈래, 산을 갈래, 이런
많은 그 휴가 계획을 짜잖아요. 이와 같이 관광 휴양지 대부분 사실은 바다에 많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해양 에너지로서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 조력 발전, 조류 발전, 파력 발전, 해양 온도차 발전 뭐 이런 발전들이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홍보관도 있어요. 필요하면 한 번씩 제주도 갔을 때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 가면 이런 발전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자세히 되어 있어요. 또 설명도 해주시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저수관만 차를 이용한 조력 발전, 그 다음에 바다는 우리가 이게 멈춰있는 것 같지만 사실 바다는 계속 해류가 흐르고 있어요. 이런 해류에다 발전기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거죠. 우리나라 해남의 울들목에 가면 조류 발전이 되어 있죠. 시범용으로. 그 다음에 파력이라는 것은 파도의 힘. 그 다음에 반다에는 이제 윗물, 아랫물, 뭐 온도차가 있어요. 이런 온도차에 의해서도 그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는 것. 그 다음에 풍력도 있잖아요. 풍력. 그 다음에 바닷물을 직접 이용하는 것들. 이런 이제 해양의 이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는 삼면이 바다인데다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총 6천여 종이 우리나라에는 살고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여기 보시면 대형 저서동물 여기, 그러니까 바닥에 사는 것들, 뭐 꽃게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플랑크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가 이 정도가 이제 생선 어류죠. 그 다음에 해조류, 미역이라든지 다시마라든지, 그 다음에 바다새, 노란색, 기타로 해서 약 6천여 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씩 그 인구 센서스라는 하잖아요. 몇 명이 살고 또 뭐 얼마를 받고 어떻게 사용하고 전세에 사는가, 자가에 사는가, 아파트에 사는가, 주택, 이런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는데 해양도 해양 생물 센서스라는 것을 조사를 합니다. 이걸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세계 전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종들이 살고 있다. 여기 보시면 특히 남해에 많이 살고 있잖아요. 4천여 종, 서해에 3천여 종, 그 다음에 동해에도 약 3천여 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다 하는 것이 센서스 조사 결과 나타나 있다. 이제 바다가 기후 완화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데, 우리가 기후변화 때 이미 이제 설명을 했지만, 우리나라 바다도 기후변화 영향을 받아서 점차 문제는 아열대화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따뜻해져서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발견되는 그런 물고기들 또는 조개류들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제주도 남해 일부에서 서식하는 생물들이 이제 동해안에서도 발견된다 이 말이죠. 따뜻한 동해안은 그 차가운 어떤 바다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따뜻한 바다에서 사는 아열대성 물고기들이 또는 그런 바다 생물들이 발견되고 있다 하는 것을 그만큼 이제 기후 변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도 점차 악화되는 경향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위쪽은 건강한 바다하고 아래쪽은 이제 건강하지 않는 바다 상태들을 영향을 나타내 주는데, 보시면 이쪽에는 우리나라 토종 홍합인데 지중해에서 살고 있는 외래종 다음치 홍합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겨서 크기가 크죠. 이런 것들은 뒤에서 이제 말하겠지만 벨라스트라고 우리가 선박을 이용하다 보면 이제 물을 컨테이너를 실었을 때는
그 물을 채우지 않는데 컨테이너를 싣지 않으면 짐이 없어서 배가 균형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선박이 물을 채우거든요. 그것을 벨라스트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그 짐을 싣기 위해서는 이걸 버리게 되는 거죠. 다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중해에 있었던 물들을 부산 앞바다에서 버려서 지금은 이제 일정 거리 연안에는 버릴 수 없도록 법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 발견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갯벌이 이렇게 순천만처럼 이렇게 잘 갈대라든지 이렇게 잘 발전돼야 되는데 이게 습지가 훼손돼서 이런 것들이 자라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맑은 바다여야 되는데 적조가 발생한다든지. 그 다음에 바다 속에는 마치 육지의 숲처럼 이렇게 해조류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게 죽어서 백화 현상, 이렇게 하얗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면 플랑크톤이라든지 물고기들이 살 수 없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가 이제 환경 측면에서도 이렇게 점차 악화되고 있어서 문제가 기후변화에 의한 아열대화뿐만 아니라 환경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육지와 바다의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갯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갯벌이 쓸모없는 땅이라 해가지고 간척한다든지 뭐 육지로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해왔죠. 그런데 실제로 갯벌은 굉장히 많은 갯벌 생물들이 살 수 있는 뭐 지금 우리가 흔히 뭐 낙지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해조류들 바지락이라든지 또는 백합이라든지 이런 그 갯벌에 사는 또 여기에는 뭐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지만 플랑크톤이나 미생물들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육지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을 정화해주는 그런 역할들, 이런 수질 정화, 생물들의 서식지 제공, 그 다음에 육지라든지 바다에서 파도가 치게 되면 이걸 완충 역할에서 육지의 그 흙들이 떨어져 나오는 침식이라고 하죠. 이런 걸 방지해주는 홍수가 났을 때 마찬가지 이런 재해 예방의 역할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다의 흡화 역할, 산소를 방출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이런 역할, 수산 물을 생산해주고 여가 우리 갯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놀이도 많이 하자 갯벌 체험도 하고 있고 뭐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활동이 이제 여가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갯벌의 가치를 따져보니까 우리나라의 갯벌은 약 16조 원, 엄청난 양이죠. 그 역할을 하고 있고 1제곱킬로미터당 63억 원의 생산 효과가 있다. 여러분 육지에 비해서도 훨씬 더 높은 생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인천의 갯벌로 따졌을 때도 이렇게 높은 그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제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바다를 이용, 특히 갯벌을 우리가 메꿔서 육지로 만드는 것들 1960년 이후에 이제 농업 위주의 정책을 펼치다 보고 또 그 바다를 메꿔 가지고 우리가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었죠.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육지가 계속 넓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정부 주도하에 일어나서 국토가 확장되고 농업이나 공업지대 이런 것들 확장돼서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뭐 그 충청도 서산 같은 경우는 그 땅을 바다를 메꿔서 그 현대가 거대한 서산 농장을 만들었잖아요. 뭐 목초지도 만들고 또 많은 쪽에 이제 이렇게 택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앞에서 말했던 바다를 해양의 이용의 효과들,
그 다양한 뭐 환경의 정화라든지 기후변화 완화라든지 수산물 생산이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가 오염되게 되고 어촌 지역사회가 붕괴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그동안은 이제 뭐 물고기 잡아서 살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낙동강 하구원, 영산강 하구원, 금강 하구원 이런 하구원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하구원 안쪽에 있는 육지 쪽에 있는 물들이 이제 오염돼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이죠. 이제 담수의 수질 문제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재해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해일이라든지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제 현재도 진행 중인데 전라북도의 새만금 간척 사업이 대표적인 간척 사업이죠. 뭐 논란이 많았죠. 그다음 한 해 만에 하다가 다시 현재 진행 주고 있는데 전라북도 금산과 그다음에 전라북도 부안을 잇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 태양광도 하는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 첨단 시설, 농업 시설, 주거 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새만금 간척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먼 훗날 이게 잘했는가 못했는가 판단할 문제인데 이왕에 시작했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그 간척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최근에는 역간척이라는 게 역간척이라면은 그동안에 간척했던 곳을 다시 이제 파내고 갯벌로 만드는 거예요. 갯벌로. 그래서 갯벌의 기능을 새롭게 인식하게 됨으로써 이게 이제 생태계뿐만 아니라 자연의 콩팥 그러니까 정화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그렇고 실제로 육지로 맺고 살 때보다는 경제 효과가 훨씬 더 높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충청도 천수만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질이 6등급으로 나빠지고 공업용수로 쓸 수 없는 물이 되는 것이고 수산물도 크게 줄어들고 그러니까 잘 살겠다고 한 간척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이 말이죠. 그럼으로써 갯벌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구나 함으로써 다시 이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간척을 했던 것을 없애고 갯벌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지금 우리가 사대강에 있는 그 보드를 헐어내고 다시 자연형 하천으로 만드는 그것과 비슷한 그런 이제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서 문제가 되는 게 적조 현상인데 적조 현상은 이제 그 적조를 일으키는 이 코르코디움이라는 이런 그 조류 플랑크톤이 대량으로 발생함으로써 물을 이렇게 빨갛게 만드는 것이죠. 빨갛게 만들면서 여기에 사는 물고기라든지 수산식물들을 죽게 하는 것이죠. 이 독성이 있어가지고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유해성 조류인 코크로디움이 대량으로 발생함으로 인해서 여기 양식장의 물고기를 대량으로 죽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적조 현상인데 이것은 결국은 육지로부터 들어오는 육지의 큰 강으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유기물질, 오염물질들 이것하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런 영향 때문에 대량으로 발생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양 쓰레기 문제인데 이거는 미세플라스틱에 또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쓰레기는 삼박사고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어업 생산성 감소를 하게 되고 또 폐어구, 어구라 하면은 필요한 물고기만 잡아야 되는데 비의도적 그러니까 잡지 않아야 될 그런 물고기들까지 잡게 되는 바다 생태계를 파괴한다든지 또 생물 서식지를 파괴한다든지 중국에 있는 쓰레기들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또 우리나라 쓰레기가 다른 나라에 가기도 하잖아요. 국가 간의 어떤 갈등도 유발하게 되고 이런 더러운 곳에 가서 보면 관광자원의 질이 하락되는 것이죠. 깨끗한 바다를 보는 것하고 쓰레기가 이렇게 둥둥 떠있는 바다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것은 선박을 이용해야 되고 잠수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거나 처리 비용이 육상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연간 약 17만 7천 톤에 가까운 쓰레기가 바다에 나오는데 주로 이제 육지에서 흘러 들어온 것이고, 바다의 어떤 어망이라든지 그런 뭐 부표라든지 이런 것은 약 33% 정도 해당됩니다. 이 중에 이제 뭐 불과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해소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특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게 플라스틱 문제인데, 우리나라에 보시면 낙동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천 경기 지방의 한강 유역에 미세 플라스틱이 세계 2, 3위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해양 생태계의 역할이나 기능, 그 다음에 그 해양 생태계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오염의 문제, 특히 갯벌의 기능과 갯벌을 메꾸는 간척, 그 다음에 역간척,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